이번에는 제이슨 객체를 한번 볼게요. 제이슨 객체는 아주 단순해서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그냥 뭐 단순히 배열이나 이런 거 사용하는 것처럼 그냥 간단한 문법만 지켜주시면 돼요. 제이슨 객체는 그냥 단순히 데이터의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키앤밸류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요 괄호 기준으로 하고요. 키 그리고 콜론 밸류 이런 형식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하나만 하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두 개, 키 2, 밸류 2 이런 식으로 배열 형태로 요 키앤밸류를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배열 형태로 계속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넣어보죠. 제이슨 오브젝트 변수 선언하듯이 또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에도 네임을 또 써볼게요. 네임은 키죠. 그리고 밸류 제이슨 오브젝트가 네임이에요. 그리고 자, 메서드도 넣어볼까요? 메서드는 마찬가지로 펑션 객체를 넣어야겠죠. 리턴 자, 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 뒤에 세미콜론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제가 가끔 넣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birthday는 new date. 자, 이렇게 또 넣어볼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제이슨 오브젝트는 뭐 어레이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배열 혹은 제이슨을 안에 다시 담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뭘 넣어볼까? 자, 이런 식으로 뭐든지 담을 수가 있어요. children 하면 뭐 이것도 제이슨 객체를 이렇게 배열에다가 막 넣을 수도 있죠. first는 첫째 그리고 second는 둘째 그리고 third 셋째. 그리고 제이슨 오브젝트는
요 키 다음에 나오는 밸류 안에 무엇이든지 다 집어넣어도 돼요. 배열을 넣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이슨 객체를 또 담아도 되고요. 이거는 무한정으로 삽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제이슨 오브젝트를 정의를 뭐 여러분 마음대로 막 하신 다음에는 그냥 불러서 쓰시면 돼요. 자, document.write 뭐부터 써볼까요? JSON 오브젝트 name 해볼까요, 먼저? 자, 그리고 뭐 메소드도 뽑아보죠. 이게 빠졌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BR 태그도 넣을게요. 자, 일단 이렇게 두 개만 뽑아볼까요? 아이고, 오류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실수를 했군요. 네. 71번 라인 밑에 제가 문법 오류를 한 모양입니다. 네. 여기에 배열 형식이 되려면 컴마가 있어야겠죠? 컴마가 빠졌나요? 네, 이건 아까 나왔던 오류죠. 네. JSON 오브젝트.name은 JSON 오브젝트, JSON 오브젝트.method는 펑션 객체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요걸 만약에 메소드를 이렇게 호출을 하면 이름이 그대로 나오겠죠. 자, 보시죠. 네, JSON 객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JSON 객체를 여러분들은 무한정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내부에 접근할 때 계속 점을 통해서 접근을 했죠. 이 점은 일종의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방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자, 이번엔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자, JSON 객체의 birthday를 한번 보죠. 하지만 이번엔 배열처럼 호출을 합니다. 배열처럼 호출을 하는데 키는 문자열 형태로 써주셔야 합니다. 키는 문자열이에요.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런 곳에도 이렇게 문자열 형태로 묶어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때로는 문자열 형태로 묶어주셔야 오류가 안 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뭐 그건 이제 통신에 관련된 얘기니까 일단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문자로 묶어주셔야 됩니다. 자, 요 내용이죠. 점 대신 요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 제이슨 객체를 하나의 배열로 본다는 거죠. 이 배열에 있는 이 키 값으로 호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볼까요? 네, 마찬가지로 잘 나오죠. 이렇게 배열 형태로 써도.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공통이에요. 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배열 형태의 호출. 요건 자바스크립트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점이나 배열 형태의 호출은 내부로 들어가서 내용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어디로 찾아갈 것이냐 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점으로 들어가면 조금 더 보기가 좋아요. 조금 더 명확하고. 하지만 자바스크립트의 성능상은 이 배열 형태의 호출이 더 좋습니다.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객체에 대한 시범은 뭐
여기까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객체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꾸미셔도 돼요. 그래서 객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요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책에도 있는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바스크립트 성능에 관련된 건데, 스트링 버퍼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다른 언어를 하셨던 분들은 스트링 버퍼 하면 바로 아실 텐데요. 혹은 요새 자바 쪽에서는 스트링 빌더도 있고요. 스트링 버퍼는 객체죠. 자, 이 스트링 버퍼가 하는 일이 뭐냐면, 문자열들을 쭉 담는 거예요. 문자열들을 쭉 담아서 이제 합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뭔가를 껴넣기도 하고, 뭔가 되게 하는 일이 많아요. 그 모든 기능들을 다 구현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기능, 문자를 담고 합쳐서 뱉어내는 기능.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구현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선 문자를 담기 위한 배열을 먼저 만들어야겠죠. 문자를 담기 위한 배열, 버퍼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담는 기능과 문자를 출력하는 기능.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보죠. 스트링 버퍼는 append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 append는 하는 일이 있죠. 버퍼에다가 문자를 담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그리고 조금 더 저는 사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자기 자신 객체를 반환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도 펑션이기 때문에 return this를 하게 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을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한 건 스트링 버퍼를 돌려주려고 했는데 요 펑션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셀프라는 변수에다가 박해서 이 스트링 버퍼를 담아 놓고 this를 통해서 요것을 그대로 이제 반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글자를 담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합쳐서 출력하는 게 필요하죠. toString은 자, 이 배열에 담겨 있는 걸 돌려줍니다. 합쳐서. 자, 제가 이걸 이제 만들게 된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 연결 연산자를 통해서 문자열을 계속 합치게 됐을 경우에, 그리고 이걸 반복했을 경우에 굉장히 큰 성능의 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바로 배열을 쓰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쓰기 위해서 이런 것을 예전에 만들었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활용을 해서 문자를 막 담아서 출력을 한번 해보죠. 자, 해서 자, 변수 sb는 새로운 스트링 버퍼 객체입니다. 그러면 이 스트링 버퍼 객체를 통해서 자, 뭘 담아볼까요? 자, sb.append
간단히 동해물과 백두산이. 자, 요렇게 하고요. 다시 sb. append. 마르고 닳도록. 자, sb. 이번엔 줄바꿈. append.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제가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게 하나 보이죠? 자, 우선 출력이 되는지 확인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 출력을 안 시켰군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넣고 여기서 출력을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최대한 많은 상황을 겪어보셔야 하기 때문에 좀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sb.toString 아까 위에서 정의를 했죠. 그냥 toString을 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document.write를 해야죠. 자, 보이시죠? 객체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제가 넣은 것들이 그대로 출력이 됐죠. 자, 요것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기가 쉽죠. sb라는 곳에 담았습니다. 자, 여기 버퍼라는 배열에 담아지겠죠. 푸쉬를 해서 이렇게 담으니까. 하지만 sb.append. 요거는 굉장히 좀 독특하죠. sb.append. 이게 이제 뭐 체인행 방식이라고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방식이에요. 뭐 이제 보통 잘 사용하지 않다가 jQuery라는 라이브러리를 보고 저도 이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이 체인이라고 하는 방식은 보통 이 리턴 없이 그냥 이렇게 기능만 하고 끝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sb.append 다시 sb.append 다시 sb.append 이걸 계속 쳐줘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이 스트링 버퍼를 다시 리턴을 해주게 되면 append로 계속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sb.append 여기서 또 뭔가를 넣고요. 여기서 바로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또 호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이게 이제 체이닝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이제 도는 거죠. 연결돼서.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간단한 기능만 있다면 그냥 바로 이 배열을 써서 하셔도 되지만, 여기에 뭐 특정한 위치에 집어넣는다던가 순서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정렬을 한다던가 이런 기능들이 필요할 때는 요것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스트링 버퍼도 어떤 객체에 담아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1005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5.string
스트링 버퍼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요 스트링 버퍼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을 해야겠죠. 예, 결과는 변하지 않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윈도우 상에 너무 많은 메소드들과 객체들이 너무 많아지면 시스템도 느려지고 나중에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집합으로 모아두는 겁니다. 이제 일종의 유틸리티가 되겠죠. 1005 유틸이라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담아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또 다른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를 내가 원하는 곳에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코드와 부딪힐 일도 없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것들은 나만의 방식으로 계속 나의 소스 코드를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을 다른 데서 또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라이브러리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시게 될 겁니다. 뭐 물론 만드시지 않으시겠다면 할 수는 없지만 만드시길 권장드려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은 개발 시간이라든지 개발 방법에 대해서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뭐 객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굉장히 좀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게 될 겁니다. 윈도우 객체. 자, 이번에도 역시 객체죠. 윈도우 객체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될 텐데요. 이 윈도우 객체라고 하는 것은 웹 브라우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가장 상위의 객체입니다. 뭐 여태까지 사용했던 document.write, document.alert 하는 경고창 띄우는 alert이나 prompt 이런 것들이 다 윈도우 객체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윈도우 객체의 펑션 이런 식으로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 아니라 어디 갔냐? 단순 기능 여기 있죠. 단순히 return 이런 식으로 윈도우 객체 안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다큐멘트도 window.document, window.alert, window.prompt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어서 자신만의 클래스를 정리를 하라고 권유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 윈도우 객체가 과연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 윈도우 객체 뿐만 아니라 이제 브라우저에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많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브라우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은 실질적인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자바스크립트를 제대로 입문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윈도우 객체로, 자, 정확히 말하면 브라우저 객체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